그동안 개발에 있어 소외를 받았던 천안 서북부 지역에 8,3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천안시 복명동에 사는 60대 독거노인 집에서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천안 시민의종 재조성 사업이 천안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며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시민의종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거 및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묘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아산에 한국광기술원 충남분원이 설치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서북부 지역은 손꼽히는 개발 소외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많은 상황입니다. 천안시가 이를 위해 성거읍 소우리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8,300세대가 들어설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 천안 성거 서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거읍 소우리 산 14번지 일원 97만 1,338평방미터 부지에 주거용지와 학교 및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반기는 것은 이 내용 안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 사업 부지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가 각각 한 곳씩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지역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 진학해야 할 중학교가 생긴다는데 크게 반색했습니다. 차편이 너무 복잡하고 그 아침에 그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버스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인근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역시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업지역 인근에는 현재 건설 중인 천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소우리에서 신월리까지 이어지는 도로 역시 개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구역에서 신월리로 연결되는 그쪽 도로도 이제 개설을 할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지방도로 빠지는 차들도 있을 거고 좀 분산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면 성거읍 인구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기대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 인구 5만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인가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 4, 5월이면 이 과정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복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한 독거노인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장에 출동한 활동가들은 고양이 사체와 배설물로 가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활동가들은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천안시의 민관협력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일이 알려진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복명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공동주택에 사는 독거노인 집을 찾았는데 현장에 나간 활동가는 고양이의 배설물과 쓰레기 그리고 사체 썩는 냄새로 뒤엉켜 방독면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이 집 냉장고에서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 활동가들은 이렇게 나온 사체가 거의 500여 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로 불리는 저장 강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집 주인은 60대 독거노인으로 이미 천안시 사회복지관은 지난해 8월부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하고 생계비와 고양이 사료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이 노인은 피부질환과 뇌경색 증세로 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사회복지과는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요양시설 입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살아남은 고양이들입니다. 활동가들은 고양이 28마리를 발견했고 이 중 21마리는 여전히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천안시를 찾아 무엇보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고양이들 먹이까지 우리가 사실은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먹여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후속 조치는 그 애기들이 이제 그 고양이들이 번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아픈 아이들 병원에 데려간 이런 거는 축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왔고 아침에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어요. 그래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사실 좀 국민적으로 전 나라가 다 이제 관심을 가져서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만큼 이제 뭐 저장 강박 뭐 이렇게 사실 주위에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 저장 강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이 높으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저희 이번 이게 좀 이렇게 좀 모험적인 선례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민회종은 현 동남구청사 부지인 옛 천안시청과 함께 자리하다 2017년 1월 철거 이후 현재까지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년 3월 새로운 종각과 함께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그 윤곽을 공개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2017년 이후 천안 시민들과 잠시 이별을 고해야 했던 천안시민회종이 내년 3월 다시 돌아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유재산 심의 내용 중 천안시민회종 종각 설치 및 이전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 설치될 예정인 천안시민회종은 기존 종각과는 다른 모습의 종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사전 행정제를 걸쳐서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봄까지는 시민회종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여러 보완사항들이 눈에 띄면서 한 차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천안시민회종과 관련해 이번에도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됐던 여러 보완사항들이 이번 시한 공개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디자인 부분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니 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줘봐라. 그리고 저희 천안시의 건축가의 디자인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여기다 어떤 각인, 어떤 글씨 서체, 그 다음에 천안 시민의 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 있다. 와서 인증샷도 찍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큰 종이 현대 감각에 저기를 해놓은 데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가 팔경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 천안 시민의 종에 분명히 제가 영문자로 해서 넣어서 각인해서 넣어봐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지금 반영도 안 됐어요. 내년 3월 천안 시민회종이 천안시청 봉서홀 앞으로 계획대로 옮겨진다면 천안을 떠난 지 약 6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시민회종이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지난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증거와 피고인 신문, 증인 채택 등 검찰 측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오는 12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 그리고 1심 재판부의 동영상 증거 배제 결정이 옳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재판 소식 박승철 기자가 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을 최종 변론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시장과 공동피해인들이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과 관련한 자료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그대로 지방선거 당시 홍보에 응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기가돈이 영상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입수된 증거인 만큼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면서 법정에서 상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적법한 방법으로 기가돈이 영상을 수집했다고 하기엔 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피고인 신문을 통해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인 기가돈이 영상 자체의 위법한 증거인 만큼 신문을 진행한다면 위법 증거가 계속 법정에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의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검찰의 기가돈이 영상 시청과 현 천안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 신청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과 원심 재판부가 동영상 증거를 배제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최종 변론일로 삼은 후 선고 기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가 아산에 한국광기술원 충남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내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적 디스플레이 직접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아산시와 함께 한국광기술원 충남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내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한국광기술원 충남분원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충남분원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 예타 대상지인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며 총 6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이곳이 문을 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제 대응과 반도체, 광학 등 신산업 육성,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집적지구 조성 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는 산소와 수분에 취약한 기존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긴 수명을 구현해낼 수 있는 나노 크기의 세계 최고의 신기술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홍보하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왕실 장례행렬을 재현하겠다고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후원과 달리 이순신 순국제전은 무성한 뒷말만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이순신 순국제전을 치르면서 아산시는 총 7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행사 용역비가 6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 홍보비 1,000만 원, 자문비 2,500만 원 등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출연진 출연료와 의상비로 1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국제전은 시작 전부터 고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장례행렬 재현 행사인 발인만차를 두고 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왕실 장래에 버금가는 장례행렬을 재현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마지막 날 19일에는 드디어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본 제전의 하이라이트 이순신 장례행렬이 시작됩니다. 덕수이시 종친회와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군부대와 지역민 또한 전국 단위로 모집된 약 700명의 재관 복장을 갖춘 장례행렬단이 온양운천역에서 전충사까지 총 4.4km의 거리를 장대하게 메울 것입니다. 조선 국왕의 예장에 버금가는 이러한 장례행렬 재현을 위해서
한국 장례학 분야 최고의 속학을 보유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내 최고 학자들이 고증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과 조선시대제 연구자들은 왕실격으로 장례행렬을 재현하겠다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여를 짊어지는 상도꾼에 여성이 참여한 것 역시 역사적 상실을 그르치는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비장군화 중에서 상례하고 제주인데 주로. 그런데 그것이 여자들이 한 것이 우리가 부운몽이나 뭐 그 옛날 사신남정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이 여자들이 그렇게 외부로 이렇게 노출된 것이 오래 안 됐어요. 그 조선시대는 거의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전 고대시대야 물론 시족사회니까 여자들이 중심이 됐었죠.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 때는 조선 후기부터 그게 조금씩 여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게다가 최고 학자들이 고증에 참여했다는 박 시장의 호언과 달리 아산시가 지난 8월 역사 문화 분야 특보로 위촉한 A 교수는 이번 제전에서 배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순국제전 후 이번 순국제전은 아산시가 새로운 이순신의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숙은커녕 제1회 행사병, 홍보병에 빠져 마지막 순간까지 혈세를 축내는 행태로 다수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의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채소 및 쌀 등 농산물을 GS 리테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와 GS 리테일은 여기에 더해 충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과 밀키트 등 신제품 개발에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쌀이 전국의 GS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됩니다. 김태흠 충남도시장은 지난 22일 계룡에 위치한 GS 리테일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포스프에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GS 리테일 측이 희망하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GS 리테일 측도 충남산 농산물을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농산물들은 전국 1만 8천여 GS 편의점과 430여 곳의 GS 슈퍼마켓에서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가공쌀 15,000톤과 스마트팜 농산물 9,000톤을 전국에 있는 GS 매장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팜 농산물 판로가 크게 넓어지고 충남 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 등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으로 875억 원을 전망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도내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시는 앞서 2018년부터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등의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시행했던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합니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93.9%로 상승시켜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인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남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역사 전시관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기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남산 별관으로 이용됐던 곳을 철거하고 새롭게 들어선 이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이며 갤러리와 천안 시민의 근현대 생활사, 도시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시는 전시관 상부가 남산 오룡쟁주 테마공원,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의 스마트 농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며 청년 농부들에게 열정만 갖고 충남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3천억 원대 펀드를 유치를 통해 서산에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자금, 경영 설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인 농업 강국 네덜란드와 운영하는 청년 농 인큐베이팅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젊은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농업사관학교로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서 활동하다가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온 신범철 전 차관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천안TV 시청자분들과 또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천안이 키워준 천안의 인재 다시 고향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주말 부부를 한 것이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업무를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천안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천안TV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매스컴의 논객으로 활동을 하다가 직접 정부에 들어가 보니 느꼈던 바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정부와 또 안에서 직접 느끼는 정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예, 사실 약간 체감상 차이는 있어요. 제가 방송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연구기관이나 교수직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고 또 정부 일을 할 때는 또 정부 관료로서 엄청난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방부 차관을 처음 정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국방부에서 정책보좌관을 했었고 네. 외교부에서도 정책기획관이라는 국장직을 수행하면서 배워온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차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밖과 안의 가장 큰 온도차는 일단 정부는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업무가 느리잖아요. 왜 그러냐? 정부는 조직과 예산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네. 항상 그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대 수준에는 항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정부 내에 가보면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의 책임감으로 나라가 돌아간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장병 정신전력이라든가 또는 북핵 위협 대비 최근에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우리 국가 안보를 정상화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총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거에 나섰고 아쉽게도 좀 쓴잔을 마셨는데요.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 어떠신가요?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잘 떨어졌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도 부족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을 것일까.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항상 되뇌어 보곤 하는데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란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정부 관료로서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현실 정치는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준비가 덜 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덜 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수준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한 개인이 또는 정당이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조금씩 더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국방부 차관직을 1년 반 가까이 수행하면서 더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때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천안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예, 뭐 요즘 이제 차관직을 그만두고 한 달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나곤 했는데, 주로 해주시는 말씀은요, 경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네. 정말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가도 힘들고,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 만나 뵈면은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여당이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든 조기에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에 정부나 정당, 중앙당 쪽에 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네.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정치가 엉망이다.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리고 정치가 생산적인 일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요즘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면서 서로 논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정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일 못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또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참 많았고요. 저는 사실 그런 이유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만 싸움 같은 거 그만하고 자기가 가진 소신과 논리로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그 이유처럼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 선거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보완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뭐 사실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은 비밀이니까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비밀도 아닙니다. 일단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저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제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을 택할 거예요. 저 자신을 알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그런 점을 우리 천안 시민, 천안 각 지역 주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를 선택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조직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또 요즘엔 SNS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뭐 또 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보자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라온 이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고향이 내가 어렸을 때는 천안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낙후돼 가지고 수많은 개발 수요가 있는데 그러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정말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게 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을 우리 천안 시민들께 잘 전달해서 제가 선택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최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정말 늘 감사드려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애정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인사를 드리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게 다 제가 여기서 자라오고 제가 여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낙선을 했어도
천안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국방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저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항상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의 정치인이 돼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또 지역의 민원 해결사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이고 이번 주말 12월로 접어듭니다. 대개 이맘때면 모임이 잦고 특히 저녁 모임에선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유혹 역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음주에 관대하고 그래서 음주운전의 심각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안TV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는지 감시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